네, 이번에는 이제 그 변증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질 전환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체가 양적 변화가 일정한 한도를 돌파하면 비약을 통해서 질적 변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그 물은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상태 변화를 하는데 물이 이제 끓는 점이죠. 끓는 점. 끓는 점을 지나면 물이 이제 그 기체,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의 상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그 도형에서 나타난데요. 다차곡산, 곡선이죠, 곡선. 곡선이 변곡점에 이르려면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였으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다시 또 이렇게 되면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이러한 그 변곡점에 있어서는 증가나 감소가 멈추고 반대로 감소나 증가가 시작되죠. 반대여서. 고체는 이제 얼음은 녹는 점에서 액체가 되고 이 액체가 끓다가 그죠? 그 물이 끓다가 어, 비정점에 이르면 기체 상태로 다시 예,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노예제에서 농업의 방법이 고도화돼서 이제 생산력이 발전하면 이 노예는 수동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그죠? 능동적인 농업 방법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노예제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지고 농노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단순 작업은 노예가 매 맞으면서 그죠? 채찍에 맞고 새슬에 그 묶여 있는 노예가 단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모내기를 하더라도 모내기 방법이 고도화되면 이런 매 맞는 노예가 일을 열심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생산력이 발전하면 노예제는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집니다. 그 새로운 생산력과 생산 방법을 적용하려면 이제는 그 생각하는 농노, 그죠? 좀 더 자율적인 농노가 필요하다. 그 농노제로 전환됩니다. 농노제는 이제 그 토지를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한데, 근데 이제 농노제에서 이제 공장이 나타나죠. 그 공장이 출현하면은 농업보다는 공업이 훨씬 더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농노들은 농토에서 해방돼서 공장의 노동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봉건 영주 밑에서 장원에서 도망가서 도시의 노동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봉건 영주 입장에서는 농노에게 돈을 받고 농노를 해방시키고 공장주가 되는 게 낫겠죠. 땅을 팔아서 공장주가 돼서 노동자를 고용을 했다. 그 노동자를 고용을 하려면 시골에 있는 농노들을 해방시켜서 도시의 노동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농노가 노동자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그런 거죠. 고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승화될 수 있다. 사회도 중국처럼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국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은 중국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 중국의 봉건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자본주의의 일부이죠. 제국주의의 수탈을 받는 자본주의의 일부, 주변부 사회입니다. 또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자본주의적인 단계, 즉 공장제 생산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로 나아가 하더라도 혁명 이후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그죠? 이것들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이제 그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물의 운동에는 서로 대립되면서 통일되는 모든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
자, 사물은 어떤 내부의 모순이 있죠. 그 내부에 대립되는 모든 물체는 음양의 자성을 지니고 있고, 또 물체는 앞으로 전진하려는 작용과 멈추려는 반작용, 즉 마찰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한편 모든 사물 혹은 개념은 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자신과 대립하는, 그죠? 자신과 대립하거나 혹은 자신과 통일되는 외부의 사물을 지닙니다. 남성은 이제 그 바깥에 여성이 있죠. 그 자본가는 역시 바깥에 노동자가 있고, 생산과 소비, 진실과 거짓 등이 있죠. 그래서 사물을 잘 이해하려면 사물 내부의 모순 대립이죠. 음양의 대립, 그 사물 외부의 대립. 그 사물이 남성이라면 남성과 여성, 자본가라면 노동자와 자본가. 이러한 것들을 두 가지 측면, 내부와 외부의 모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지만 어떤 그 남성의 지위와 역할, 자본가의 지위와 역할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물의 운동에는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을 지죠. 내적 모순은 이제 음양의 모순이 되겠죠. 외적 모순은 남성과 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이러한 것들이 항상 대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그 조화될 수 있고 대립과 조화의 순환 과정에 있다는 것.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기도 하지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기도 하고 자본과 노동자가 대립하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협하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물은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을 발전의 동력을 삼는데 변화와 운동의 기본 발전력, 주된 발전력은 주체 내부의 내적 모순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주체가 발전하려면 외부적인 모순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순이 주요 동력이 된다. 왜냐하면 이 주체는 자기 중심으로 조건에 적응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적응하고자 할 때 첫 번째는 자기의 어떤 성향, 그죠? 자기의 성향, 자기의 능력을 먼저 발휘하고 그러고 나서 외부의 어떤 그 도움을 받거나 이런 과정을 갖고 있어서 내부의 도움과 투쟁 혹은 외부의 도움과 투쟁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의 그 도움이나 투쟁, 내적 모순에 대한 동력이 우선. 모순은 싸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고 투쟁도 하지만 때로는 균형을 갖고 조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과 불화나 그다음에 이제 분열, 남성과 여성이 뭐 이혼하기도 하죠. 통합, 다시 또 재혼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순환하는. 이러한 모순 중에는 이제 노동자와 자본가처럼 어느 한 측면이 다른 측면을 이겨야 되는 투쟁을 지니는 이러한 적대적 모순이 있습니다. 자본과 노동자는 서로 타협할 수 없다. 왜? 자본가는 노동자를 더 착취하려고 그러고 노동자는 더 착취당하지 않고 자기를 착취하는 자본가, 그죠? 이 자본가를 적으로 생각하죠. 자기 것을 더 뺏어가고 있다. 그래서 적대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노동자와 관료는 서로 상대방과 공존할 수 있죠. 비적대적이다. 그러니까 갈등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가 어떤 기술이나 행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동자는 이러한 기술과 행정을 하는 관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료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하지만 관료 자체가 없다면 노동자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관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판, 일시적인 긴장 관계가 있지만 공존할 수 있는 비적대적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의 법칙이죠. 어떤 사물은 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면, 조건이 변화하면 기존의 상황에 적응하는 측면은 약화되고 부정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긍정되겠죠, 당연하죠. 또한 자신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데 여기에 방해되는 요소는 극복하고자 한다. 방해되는 요소는 버리겠죠. 억압하겠죠. 이러한 부정의 법칙의 대표적인 게 해겔의 정반합이죠. 정반합이 부정의 법칙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존재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긍정하고 강화시키는데 새로운 조건이 되면 그 새로운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신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조건에 맞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는 현재의 나, 이게 투쟁을 하고 대립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승리하면 이러한 투쟁이 종료되고, 그 투쟁의 부정되는 거죠. 부정의 부정이 되고, 현재 내가 강화되고 긍정됩니다. 이것이 정반하고. 그렇지만 현재의 나는 또 미래에 새로운 조건의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의 이러한 정반합은 새로운 미래에서 정의 되고 미래의 조건이 바뀌게 되면 역시 이 현재에 적응하는 부분은 약화되고 미래에 적응하는 부분이 강화되면서 현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정이 현재라면 현재에 대한 부정은 미래죠. 그래서 미래는 부정의 부정이다.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부정합니다. 현재의 나는 미래에서 조건이 달라지면 현재의 나를 부정하죠. 미래의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 이 미래의 조건에 적응한다. 미래라면 예를 들어서 뭐 1년 후에 나죠. 1년 후에 나는 또 2년 후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2년 후에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새로운 조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계속해서 부정의 부정, 정반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의 부정의 과정이 반복된다. 이거를 이제 자기 자신을 긍정을 하고 이게 직자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대립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그러한 투쟁이 미래적인 부분이 승리를 해서 어떤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직자 대적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안정적인 상태는 영원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변화 과정에서 다시 또 새로운 직자가 되고 새로운 대자, 새로운 직자자 이런 순환적 과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발전이냐 퇴보냐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진화죠, 진화.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이것을 발전 혹은 진보라고 한다면 부정의 부정의 법칙은 사물의 적응 과정인데 이것은 사물의 발전 과정,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